누가 줬느냐, 김용현이 줬느냐, 설마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모르고 그때 사실대로 말해둔 거예요. 윤석열이 준 겁니다. 윤석열이 이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 아마 최상목을 만나고 그때 쪽지를 주고 본인은 들어가서 그 4명 앞에서 또 그 외교부 장관에게 쪽지를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또 나머지 상황에서 줬겠죠. 그렇죠. 그동안 의심했던 많은 것들이 증언으로 확인됐는데 제가 보기 가장 중요했던 증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원 전 1차장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소상히 밝힌 점. 홍장원 전 차장이요. 그리고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본인이 소위 쪽지를 윤석열부터 직접 받았다. 네. 쪽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계엄하에 부서별 업무 지시 문건이었어요. 이 2가지는 윤석열의 탄핵 서유가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중에서도 백미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인데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잠시 후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직접 들어볼 생각이고, 2번째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쪽지를 윤석열부터 직접 받았다는 대목은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부인하거나 못 봤다고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최상목 대행은 쪽지라고 표현하면서 내용을 보지 못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은 영장 실질 심사 때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판사가 물어보거든요. 영장 판사가. 그랬더니 처음엔 가물가물하다고 했어요. 김용현인가 아닌가 가물가물하다고 했고, 헌재에 나와서는 전면 부인하죠. 뭐 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거짓말. 진짜 한심한 자예요, 정말. 근데 전면 부인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갑자기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작성했다 뭐 이런 기사도 떴어요. 제가 왜들 이렇게 부인하냐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는 국회를 해산한다 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이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이걸 부인하는 이유는 그러면 계엄에 종사한 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부인하는 건데, 어제 SBS가 중요한 단독을 하나 했습니다. 소위 최상목 쪽지 하는데 이제 쪽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한 장이 아니라 8페이지 표시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그 문서 아래쪽에 숫자 8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훨씬 더 두꺼웠던 문건의 한 페이지란 소리고, 그러니까 쪽지가 아니라 부처별 계엄 업무 지시 문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 각 국무위원에게 해당 페이지를 준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 문서 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밑에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지시가 다른 문서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국무위원별로 부처별로 할 일들을 적어서 페이지 만들어서 그중에 8페이지는 기재부한테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쪽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받았으면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실행했겠죠. 지금 그런데 조태열 장관 제약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조태열 장관 증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딱 이 4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대통령 앉아있고 4명이 자기한테 준게 아니면 옹기종기 기억이 안 모여있는 건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저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네. 조태열 장관의 인정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들어 있었다고 앞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몇 줄. 다 몇 줄이에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최상목 대행이 쪽지라고 하는 이유도 몇 줄 없어서 자꾸 쪽지라고 못 봤다고 하는데 쪽지가 아니라 페이지 수를 보면 그게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앞에 7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럼 부처별로 다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데 지금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4명밖에 없었다. 면전을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못 봤다고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아예 이 쪽지에 대해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준 건데 지금. 그리고 김용이 갑자기 자기가 썼다고 하고 김용면 전 국방장관이 당신은 국방장관인데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몰래 국회를 해산한 이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짓을 몰래 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김용현은 총대를 맬까? 저는 이게 위계가 분명한 범죄에서 전형적인 증거인멸 방식이라고 보는데 야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야 김용현 너도 살지. 이런 식의 계산이 누군가로부터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요? 윤석열 살면 자기 사면 받을까 봐요?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어제 박선원 의원이 이 김용현 네. 주장을 박살내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안창명 합참작전본부장은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용현 장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예, 제가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 들어가던 길에 1층에서 장관님이 타셨고 예, 그 안창명 자리에서 있습니다. 김용현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자 해서 합참 전투통제실로 갔습니다. 그 이후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써서 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최상목 대행을 만날 수가 없었죠. 만날 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대정부 질의에서 최상목은 이미 당시에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고 그때 진작 국회에서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말을 네. 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말을 했네? 이미? 이거는 계엄 선포되고 열흘밖에 안 된 아주 오염되지 않은 생생한 당신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을 모르고 누가 줬느냐 김용현이 줬느냐 나는 안 줬다 윤석열 설마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모르고 그때 사실대로 말해둔 거예요. 윤석열이 준 겁니다. 윤석열이 이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 아마 최상목을 만나고 그때 쪽지를 주고 본인은 들어가서 그 4명 앞에서 또 그 외교부 장관에게 쪽지를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또 나머지 상황에서 줬겠죠.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당시에 뭘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본인은 뭘 보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거짓말입니다. 더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증언했겠죠.